경영과 경제에 관한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CEO를 위한 서평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자이누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이름이 50번째 법칙 이런 책인데요.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네, 50번째 법칙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공동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마약을 팔던 10대 소년입니다. 아니 근데 이 10대 소년이 마약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요. 마약 시장을 떠나서 최정상의 래퍼가 됩니다. 네. 이렇게 막 노래 부르면서 손짓하면서 하는 그 흑인들이 하는 래퍼 있죠. 래퍼이자 사업가로 성장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극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저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저자 이름이 오늘 이 책의 주요 저자는 로버트 그린입니다. 네. 이분이 쓰신 책이 권력을 경영하는 48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같이 50센트라는 50센트, 50센트죠. 네. 1달러가 안 됩니다. 50센트라는 가명을 쓰는 주인공과 같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50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렸을 때 10대 때의 그 마약상도 했고, 예.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이제 갱스터 랩으로 그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50센트가 이제 힙합 그룹인 모양이죠. 예, 50센트라는 사람이 커티스 제임스 잭슨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1집 앨범을 2003년도에 냈는데 Get Rich or Die Trying이라는 판매 앨범인데요. 그 해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거뒀다 그래요. 무려 1100만 장이 나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넘버원 싱글인 캔디샵을 등에 4곡을 빌보드 차트 탑 10에 올려놓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 래퍼로서는 성공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서진영 박사는 어떻게 저는 뭐 힙합, 랩 전혀 모르겠는데 좀 이제 감이 좀 다르시죠? 어떠십니까? 저도 전혀 감이 없습니다. 저도 네. 민요가 좋습니다. 예, 갱스터 랩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제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래퍼하면 에미넘은 전 들어봤습니다만은 이 50센트도 이제 워낙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 어떻게 이제 그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를 이렇게 그 로버트 그린이 50센트를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함이 성공의 원천이었다. 두려움 없는 완전한 담대함. 그래서 인간은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사고 방식만큼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태도를 취하고 갖가지 불안감을 극복하게 되면은 기묘하고도 경이로운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외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근원이 바로 두려움 없는 완전한 대담성이고 50센트는 이걸 가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한 사례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이 관심이 가는 그런 문제인데요. 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주의자는 뭐냐면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그냥 몸이 아주 강철 같고 마음이 대담하고 이래서 그냥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완벽한 정보를 파악하라. 특히 뒷면을 많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의 시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인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사람들이지만 리더는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주의자의 눈으로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가 더 재밌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불행한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더니만 내가 가진 힘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임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내가 가진 힘의 주인이 된다. 라는 말을 막스 슈티너라는 분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를 보니까요. 나인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고 남에게 잘 둘러붙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멀리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반면에
자주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걸 더 편안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남들에게서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왜 그러냐? 우리도 그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그들 곁에 있으면 그 독립심이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의연한 모습.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서 많은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적인 사람들은 약해서가 아니고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대담성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방 안에 홀로 묵묵히 앉아있는 법을 모르는 데서 발생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타인에게 의지하는 불행한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제 책을 통해서 리더십, 기교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내용을 좀 짧게 축약을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그럼 4가지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십 기교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유형이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듣기가 좋을 텐데 왜 기교라고 했을까라고 했는데요. 기교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전략이 아니고 자신의 행동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라는 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극적인 꿈을 꾸는 몽상가로서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토마스 에디슨이 실질적으로 정말 유명한 발명가였느냐 과학자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몇 달간의 정규 교육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주 과학자라고 부르기는 힘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거든요. 그럼 과학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저자는 몽상가와 전략가와 영리한 사업가를 뒤섞어 놓은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은 세계 구석구석을 뒤져가지고 최근에 이루어진 과학기술 발전상을 다 수집했다 그럽니다. 그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본 거예요. 어떻게 사회적 트렌드 속에서 이게 돈이 될 건가를 보니까 요 2개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성공한 그 과학적인 사실들을 비즈니스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바꿔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몽상가로서의 토마스 에디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 기교의 하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나폴레옹의 사례인데요. 나폴레옹은 사명 선언을 이용해서 역할 모델을 아주 잘 분배해 줌으로써 리더가 됐다. 어떤 이야기냐면 커다란 집단을 혼자 힘으로 지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의 생각과 정신, 가치관을 가진 부관들로 이루어진 팀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폴레옹은 이렇게 했다 그래요. 수하의 장군들에게 특정한 군사적 행동이나 전투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해줬다 그럽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사명선언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회사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조직은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한 다음에 이 목적을 스스로 그리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 기교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전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화제가 좀 빗나가는데 이 센트 헤레나에서 죽지 않습니까? 예.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제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 혹시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적장이었나요? 이발사라고 그러죠. 이발사요? 사는데 왜요? 이제 칼로 이발하다가 목을 찌를 수 있다 해가지고 상당히 경계를 했다고. 네, 적은 가까이에 있다. 이거를 이제 본인이 느꼈나 보네요. 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슬럼과 하층민 생활하다가 최고의 랩 가수, 갱스터 랩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된 게 이제 50 센트인데 예. 이 성공 요인을 갖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예, 50 센트의 성공 요인은 대담한 것이죠. 대담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총을 9발을 맞았다 그래요. 그중에 2발은 관통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바로 죽음 앞에 섰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마약상으로서의 바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닥이 다시 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비전을 가졌고 꿈을 가졌고 그걸 위해서 두려움 없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서 세상 일을 하나하나 겪어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50번째 법칙이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그럴까요? 짧게 좀 압축을 해주시죠. 네, 리더에 두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사랑받는 리더가 있고요. 존경받는 리더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나을까요? 우리는 존경받는 리더를 원합니다. 존경받는 리더가 가지는 특징은 담대한 리더십이거든요. 그 극한의 의사결정의 외로운 고독 속에서 리더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리더, 담대한 리더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께서 만든 사훈 중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그 사훈이 있습니다. 여러 현대 계열사를 가게 되면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넣어둔 그 사훈인데요. 담대한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거든요. 담대함, 호연지기, 이것이 50센트가 담대함으로 서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호연지기를 가지는 리더가 결국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이노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책 읽고 행복하십시오.